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바우와 경환은 같은 소학교에 다녔습니다. 경환의 아버지는 마름이, 바우의 아버지는 경환이네 땅을 소작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경환은 돈이 많아 상급 학교에 진학했지만 바우는 경환이보다 똑똑했음에도 돈이 없어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경환이 학예 휴가를 맞아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바우는 유행가나 부르고 동네 어린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뻐기는 경환이가 못마땅했습니다. 동물표본 방학 숙제를 위해 나비를 잡는 경환이가 바우가 잡고 있는 나비를 달라고 했지만 바우는 그냥 날려버리죠. 화가 난 경환은 바우의 참외 덩쿨을 마구 밟음으로써 복수를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우는 결국 참외밭에서 경환이와 싸움을 벌입니다. 바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우가 나비를 잡아와서 경환이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소작을 시키지 않겠다는 경환이 부모의 말에 바우에게 사과할 것을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바우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바우가 아끼는 그림책을 찢어버리고 바우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집을 나옵니다. 그러다가 바우는 들판에서 나비를 잡는 사람을 봅니다. 어른처럼 보이는 게 경환이네 하인 같았죠. 바우가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바우는 나비를 잡는 사람이 바우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우는 이런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느끼며 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며 뛰어갑니다. 나비를 잡는 아버지는 1930년대에 우리나라 시골의 자녀 교육과 생활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이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공피임 여부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어야 했던 현실. 이 책에서는 바우와 경환이를 통해 계층 간의 갈등이 어린 소년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사건의 시시비비를 떠나 경제적 우월성을 가진 경환이가 바우 내의 생계를 위협하며 사건 강제 종료를 시키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또는 잘못된 권력을 사용하는 일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깊게 뿌리박혀 있는 일상에서의 갑질 문화들이 같은 색을 띠고 있다는 현실 또한 부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우는 자신은 잘못이 없음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항변하지만 자식의 사랑을 매정하게 그리고 매몰차게 야단치는 것으로 꺾어버리고 지주의 뜻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온다. 나는 남들보다 두세 배의 자녀 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종종 자녀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땐 그런 행동을 하는 자녀가 서운하고 믿기보다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던 기억이 있다. 아마 바우 아버지도 나와 같은 마음이 한가득한지라 마지막 바우의 자존심인 나비를 대신 잡아주었을 거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감추고 싶은 마음을 발견한 아들은 어쩔 수 없었던 아버지의 연약함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아버지와의 화해를 향해 달려간다. 가족의 피는 참으로 뜨겁다. 그래서 잠깐의 차가운 냉기도 서로를 감싸 안을 때 모두 녹아짐을 경험한다.
하지만 요즘처럼 개인주의, 개별화가 뚜렷한 가치를 사는 사람들이 가족 안에서도 어우러짐의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 끈끈한 사랑과 정이 있지 않으면 이렇듯 서로의 서운한 감정을 녹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뜻한 감성과 인성, 그리고 함께함의 기쁨을 알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엄마가 되어야겠다.